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엔 여러분들이 마더텅 문제를 각자 풀었어요. 각자 풀어갖고 안 되는 건 질문했었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것들만 간추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풀 줄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구나 라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풀만한 거는 쭉쭉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부터 갈게요. 어디더라? 내 표시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52번을 좀 까다롭게 여겼거든요. 근데 52번 풀 건 아니고요. 52번하고요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요거보다 조금 발전시켜 놓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먼저 56번으로 갈게요. 56번. 자, 56번 문제 볼게요. 56번 문제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 56번이에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서,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시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지금 초반에 있는 문제들은 내용부터 보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일과 에너지 문제가 사실 제일 까다로워요. 그런데 일과 에너지 문제를 풀 때를 도움이 될 겸해서 보기 먼저 좀 한 번만 쓱 스쳐볼게요. V는 10m/s이다. V를 구하라는 거구나. 일단 인지. 내가 저걸 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 H는 5m이다. 저 H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림에 있는 저 H를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순간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분명히 이 순간이 언제라고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이 순간이 언젠지를 명확히 내가 확보하게 체크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인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질문을 하면은 이 순간으로부터 0.5초 후에 A와 B가 충돌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보통 이 순간이 언제부터야? 그럼 애들이 갑자기 그건 모르겠는데요. 되게 웃기죠. 이 순간으로부터 0.5초 후에 부딪히니? 라고 물어봤으면 최소한 이 순간이 언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 순간이 언젠지를 확인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자, 그림은 동일한 지점에서 몇 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질량이 같거나 다르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A와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졌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속력 V라고 하는 거는요 던졌을 때 속력이 아니에요. 지금 던졌을 때 속력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여기 안 가르쳐 줬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A는 정지 상태이고 그 순간에 B의 속력이 V이다예요. V라는 건 처음 속력이 아니에요. A가 멈춘 그 순간에 B의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자, 이 순간. 이 순간이라는 게 A가 정지한 그 순간을 말하는 거네요. 이 순간 A와 B의 높이차는 H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아래쪽에 B가 있고요. 위쪽에 A가 있어요. 상현아 보이니? 그쪽에서? 괜찮아요? 잘 안 보이면 한 두어 칸 뒤로 가도 된다. 이제 자리 넉넉하니까. 와서 중간에 움직여도 돼요. 이 상태고요. 얘가 지금 현재 V로 가고 있는 순간 얘는 정지예요. 그럼 얘는요 분명히 처음에 어딘가에서 던졌겠죠. A와 B를 던졌을 거예요. 얼마로 던졌는지 모르겠으니까 V1이라는 속력으로 던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공통사항이 있어요. 전부 다 가속 운동인데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방향 설정할게요. 저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선언하고 할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번 좀 잡을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크게 그릴 거랬나?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V1이라는 속도로 던졌다고 칠게요. 그리고 A를 던졌는데 A는 던지자마자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 될 거예요. 일단 길게 뺍시다. 이게 A 거예요.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 B는요 몇 초 후에 던졌대요? 1초 후에 던졌대요. 여기서부터 1초 후쯤에 한 이쯤 잡을까요? 1초 후쯤에 같은 속력인 V1으로 던졌대요. 그냥.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오늘? 어지러워서 그런가?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순간은 언제냐면 A가 멈춘 그 순간,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이에요, 지금. 그 순간일 때 A, B의 속력이 요걸 V라고 하래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요. B는요. 1초가 더 지나면 정확하게 A 지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A가 없다면. 그러니까는 B는 A의 1초 후의 모습이니까. 1초 전의 모습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얼만큼, 여기 1초만큼을 더 가고 B가 멈출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하는 게 H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꼭 보세요. 단서 조항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단 A와 B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건 100%인데요. 중력 가속도를 G로 해라. 그럼 G 꼭 써야 돼요.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해라. 그럼 10m/s 제곱이라는 숫자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G라고 놓든 뭐라고 놓든 놓으세요.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아무 문자로 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10m/s 제곱이래요. 그럼 이게 G가 10m/s 제곱이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10m/s 제곱이라는 소리죠. 물론 여기서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지만. 그럼 이 기울기가 난 여기 두 점을 잡을게요. 1분의 몇을 했더니 10m/s 제곱이니까 V가 10m/s구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10이니까. 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기억 V는 10m/s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가 10이니까 집어넣으면 5m구나 라는 거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디귿이 문제인데 이 순간으로부터인데 이 순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A는 정지 상태니까 최고점 찍고 다시 순간 멈췄다가 내려올 거고요. A는 내려올 거예요. 이 순간 이후로. B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을 지금 여기를 커팅해 놓은 거죠. 여기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서 시간을 옆으로 흘러가세요. 흘러갔을 때 이 문제대로는 여기 정확히 절반쯤 지났을 때 요만큼 시간이 더 지났을 때예요. 시간 타임으로 보면은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B가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조그만 삼각형에 해당하는 거는 A가 내려온 거죠.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랑 합이 원래 둘 사이의 거리는 H랑 같으면 돼요. 근데 기하학적으로 이게 절반이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요 작은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의 서로 넓이가 어떻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하고 여기를 합쳐놓은 넓이는 둘이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되면 둘이 만난다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작은 삼각형하고 요 큰 사다리꼴이라 해야 되나? 얘하고 넓이 비가 1대 3이 나와요. 기하학적으로. 그럼 얘는 어디서 만나냐? 얘기퉁이로 잘라보면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얘가 한 칸 내려오는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얼마 후에? 0.5초 후에. 그래갖고 이렇게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이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잘 틀려요. 여러분들 꼭 잘 해두세요. 이거. 알았죠? 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이상이 없으면은 거꾸로 53번 문제로 갈게요. 53번도 참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잘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저거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이걸 어떻게 꼬아서 친구한테 줬을 때 친구가 쌍 욕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자,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3점짜리가 10개여야 되죠. 3점짜리 10개, 2점짜리 10개. 근데 이게 쫄지 말게 3점이라 그래서 진짜 3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처럼 배점이 좀 다양하면 좋겠는데 과학은 배점이 2점 아니면 무조건 3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점은 정말 2점다워. 근데 3점은 이게 2점다운 3점이 있고요. 한 2.5점 정도 되는 3점이 있고요. 진짜 3점다운 3점이 있고요. 근데 맨 뒤에 18, 19, 20번쯤 가면은요. 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한 5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3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3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5점짜리 같은 3점은 일단 스톱. 멈춰놔라. 왜? 일단 나머지부터 풀자고. 확률적으로 아니 3점 실질 점수가 3점보다 난이도가 낮은 걸 먼저 푸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 다음에 5점 같은 3점은 최악의 경우는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희한한 건 그 5점 같은 3점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그냥 생 노가다 같은 문제, 그냥 계산만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만 찔러 들어가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잘만 찔러 들어가는 문제부터 찾는 거야. 근데 대부분 10개 중에 7개는 그런 문제예요. 5점짜리 같은 문제가. 대부분들은. 괜찮을까요? 자,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53번으로 갈게요. 이거 어차피 다 저기 필기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뭐 거기 뭐 조회수 나와서 뭐 내가 뭐 그거 갖고 뭐 조회수로 뭐 돈 벌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니네밖에 모를 사람도 없어 그거. 그래서 필요하면 좀 보세요. 네, 다 오픈해놨으니까 그냥 찾기 편할 거야. 내 이름 치면 나와요. 이름도 그렇게 특이하 저기 뭐 흔하지 않아서 많지도 않아. 자, 그 다음 53번 가보자. 5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기본적으로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쵸? 아,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리고 빗면을 내려가요. 빗면을 내려가면서 거기 써있죠.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정지자 꼭 확인하시고요. 눈썰매가 필요 없어요. 질량가진 물체예요.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만 바로 표기할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처음 속도가 분명히 0이겠죠. 왜?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건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냅다 직선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P 위치까지 갔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넓이가 X만큼을 내려갔대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다시 또 갔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고 다시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르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m고 여기는 30m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가 또 첫 번째 PQ 구간과 QR 구간의 각각 평균 속력이 10m/s와 15m/s래요.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가운데 지점. 여기서의 가운데, 시간의 가운데인 요 점이 여기가 10m/s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요 가운데인 요 점이 얘가 15m/s가 돼야 돼요. 또 웃긴 거는요, 인간은요 거꾸로 물어보면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초 동안 30m를 갔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데, 몇 미터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그럼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참고로 몇 초 걸리죠? 여기는 3초. 여기는 2초 걸리겠죠? 왜? 15m/s를 30m에 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어라고 여기 좌표점을 잡아서 여기 어떻게 잡는 대부분들은 t, 여기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그때 X축의 간격과 Y축의 간격이 필요한 거지, X축의 절대값이 얼마고 Y축의 절대값이 얼마인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간격이 필요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간격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좌표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 딱 절반. 여기도 시간이 딱 절반이죠. 그럼 요 두 점 갖고 기울기를 구하면 요 길이. 여기는 3초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1.5초. 여기가 2초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1초. 그래서 X축이 얼마가 되냐면은 1.5초 더하기 2초는 1초니까는 2.5초가 되겠죠. 높이는 10에서 5가 됐으니까는 5m/s 차이가 나겠죠. 기울기니까는 얼마?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2m/s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따 내려가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따 내려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부터 하나 시작하면 돼요. 무조건 아는 데서부터 좀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알아요. 요 점 갖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1.5초인 거 알아요. 기울기는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그 2배인 3이 돼야 돼요. 여기서 3 내려가니까 10에서 3 내려가니까 여기는 7이 돼요. 좌표점이. 그리고 여기가 7이면은 요 기울기가 또 2가 나오려면 여기는 그 절반인 2분의 7이 돼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넓이 x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넓이 x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결국은 2분의 7 곱하기 2분의 7이죠. 그러면 얼마야? 4분의 77에 49인가요? 그럼 12점 몇이 되겠네요. 12.xx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런 걸로 봐서는 첫 번째 해결됐네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니까 틀렸고 출발점에서 P까지 거리 x는 12.xx니까 틀렸고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디귿 도착하는 순간이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이건 공식에다 넣어도 답은 나오는데요. 머리 쓰지 맙시다. 도착했을 때 시간을 t, 도착했을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가 넓이가 100m라는 거 줬고요. t분의 v가 얼마? 2m/s 제곱이라는 걸 줬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어서 계산 과정을 써서 풀어라 그럼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 수능이나 혹은 객관식이다 그럼 나 같으면 계산하지 말고요. 거기 20이 맞는지만 넣어보세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값을 넣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두 식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정 시간이 없다. 아니 기억 니은 틀렸으면 디귿이 답이겠지 뭐. 그치?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 묻죠. 선생님 그 방법은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기억 니은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보장도 없으면서 뭘 찍어. 그치? 그냥 냅다 찍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틀려도 맞아도 확실하게 맞는 거랑 확실하게 틀린 것만 구분해 내시면은요. 확률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찍을 때 찍더라도 우리 확률은 좀 높여놓고 찍자. 인간적으로. 참고로 저보고요. 실제로 수능장 가서 수능 문제를 물리를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문제를 다 풀지는 않아요. 그냥 딱 봐서 보기만 먼저 확인해보고 답이 될 만한 것만 미리 골라요. 그래서 가능성 제일 높은 걸로 빨리 찍어요. 일단은. 왜? 시간 모자라 죽겠는데. 일단 파다다닥 찍고요. 시간 남으면 그런 거 있잖아. 찜찜한 것만 몇 개만 계산해보고요. 그리고 정황상 이건 무조건 답이야. 그런 거 그냥 넘어가요. 그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뭐 하라고요? 소리 질러야지. 옆에 애들 시험 못 보게. 알았죠? 자, 그러면 53번은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선배들이 많이 싫어했던 거. 63번 문제를 참 싫어해요. 여러분들 63번 문제를 참 싫어하는데 63번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63번을 풀어라. 그럼 사실은 안 풀리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63번은 눈에 안 들어와요.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 글로만 써 있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63번 같은 문제를 상황을 먼저 해석하기 제일 좋은 문제가 사실은 바이블 같은 문제가 68번 문제예요. 68번을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68번 문제는요. 상황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도 얼추 덤벼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못 덤비더라고요.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추상적인 게 원래 좀 더 그래요. 자, 68번으로 갈게요. 자, 68번에서는요, 두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여기 빗면이에요. 이렇게 뜨뜻미지 그런 게 줬어. 확실하게 줍시다. 확실하게 빗면이에요. 빗면이고요. 앞에 B가 가고 있고요. 뒤에 A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16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P고요. 이 위치가 여기가 Q예요. 그리고 B는 현재 2m/s로 가고 있고요. A는 뒤에서 10m/s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같은 빗면에 놓여 있죠. 이때 질량엔 관계가 없이 빗면에 뭐 다른 조건만 없다면, 빗면만 있다면 뒤쪽으로 가속되는 가속도하고 얘가 가속되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저는 빗면을 올라가는 방향으로 플러스를 선언할게요. 그냥 전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하고 싶으면 반대로 하시던지. 자, 그러면은요,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게요.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좀 길게 그릴게요. 눈이 잘 들어오게. 자, 그러면 B의 처음 속도는 2. 내가 처음 봤을 때가. A는 10. 자, 이 상태가 되고요. 둘의 기울기는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내려주셔야 되겠죠. 얘도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누구 거? 요게 B 거, 요게 A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고 줬느냐? B가 다시 Q에 돌아왔을 때 부딪혔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B는 올라갔다가 얘는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다는 소리죠. 그렇다는 소리는 빗면을 따라서 B가 올라갔던 높이랑 내려온 높이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올라간 거죠. 요 X축 위에 있는 게. 그럼 여기랑 똑같이 면적을 갖는 요쯤? 요쯤에서 둘이 만나야 돼요. 요 시간에서 둘이 만나요. 자, 그랬을 때 얘는요, 당연히 다시 내려왔으니까 기울기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m/s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빗면 똑같고요. 그거를 다시 또 나란하게 잘랐으니까 여기가 8 차이가 나면 여기도 8 차이가 나야 돼요. 상대 속도가 여기가 8이면은 여기도 8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2에서 8이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 여기는 6이 되겠죠. 좌표점이. Y축의 좌표점이 6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Q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는요, 여기서부터 Q까지 몇 미터? 16m 이동해요. 그럼 A가 이동한 거 따져볼까요? 요 시간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요 시간까지 이동한 걸 따지면 A가 이동한 건 요만큼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요 노란색 정확히 칠해놓은 데까지예요. 그런데 요 작은 삼각형하고 요 밑에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넓이를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요렇게. 그럼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8이 차이가 나니까는 16m가 되면 여기가 몇 초? 2초면 되겠죠. 그래서 8이 16이니까 16m 가서 멈출 거예요. 자,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은 풀리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답도 구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풀었어? 아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었을 때 뭐 맞고 틀린 것 같고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라고 안 해요. 틀렸어도 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고 맞았어도 막 너무 잘했어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건 있죠.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했다 정도는 해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출제된 문제예요. 저는 이런 문제한테 죽은 문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문제는 안 나와요.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았다. 그건 1차적인 거죠. 풀어서 맞았으면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는 첫 번째, 내가 문제를 제대로 해석했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빼먹은 건 없나? 운이 좋은 건 아니었나? 두 번째, 이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A하고 B를 보시면요. 상대 속도가 8m/s 차이 나요. 여기만 봐도 나오죠. 2에서 10이니까. 상대 속도가 8m/s가 차이가 나는데 앞에 있는 애보단 뒤에 있는 애가 더 빨라요. 그렇다는 소리는 둘 사이는요. 점점 뒤에 있는 애가 추적해서 따라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상대 속도가 8m/s가 차이가 나면 1초에 8m씩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16m 좁혀지는데 몇 초 걸리면 돼요? 2초 걸리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의 룰만 깨차고 있다면 사실은 그래프 안 그려도 답은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왜? 상대 속도가 8이야? 근데 둘 사이 거리가 16m야? 1초에 8m씩 다가가겠네? 뒤에 게 빠르니까? 2초 만에 부딪히겠네. 1초면 8m 다가가겠네. 8m 남겠네. 그리고 상대 속도가 8이야? 여기서 다시 만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겠네? 그럼 속력 8 차이 나야 돼? 6이겠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맞춘 거 잘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해 보면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답을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상책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럼 기억. Q에서 만났을 때 속력은 뭐 마이너스 2하고 6인데 속력이니까 크기니까 몇 배? 3배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 2초 후에 만난다? 맞죠? 2초 후에 만나요. 상대 속도가 8이니까 2초면 16m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에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몇 초예요? 1초죠, 1초. 1초 지났을 때죠. 그러면은 둘 사이의 거리는 8m 좁혀졌겠네요. 16m였는데 8m 좁혀졌으니까 8m 남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둘 사이에 뭐가 똑같죠? 가속도가 똑같아요. 둘 사이의 가속도가 똑같으면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상대 속도가 안 변해요. 그리고 그만큼 다가온다, 멀어진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등가속이면 다른 하나도 등가속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지 상대 속도가 차이가 똑같고요. 하나가 등속도면 나머지 하나도 등속도여야지 상대 속도가 안 바뀌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시 아까 63번 문제로 오세요. 왜 63번이 어려웠냐? 이거 선배들 많이 틀렸거든요. 그 당시에.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틀렸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10m 간격으로 유지하며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자동차 A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터널 내부에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자, 거기서 보시면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속도 운동은요, 편견을 깨세요. 속력이 증가하는 것도 가속도지만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긴 해요. 즉 A와 B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지 속력이 증가 가속인지 감소 가속인지도 모르고요. 각각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런데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A가 터널에 나오는 순간까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1초에 2m씩 증가한다. 1초에 2m씩 증가한다는 소리는 상대 속도가 2m/s가 발생을 해야 하며 그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첫 번째,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어때야 하며 같아야 합니다. 근데 멀어진다 그랬죠? 그렇다는 소리는 뒤에 가는 애보다 앞에 있는 애가 더 빨라야 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터널에 들어가서 A는 속력이 증가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처음에 A가 5m/s로 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터널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얘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돼줘야 돼요. 왜? 뒤에 있는 애가 속력이 더 느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은 10m 떨어져 있는데 5m/s 차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A가 터널에 들어가고 B는 2초 후에 터널에 들어가요. 그러면 2초 더 지나서 이쯤 잡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아이고, 삐뚤어졌다. 이거 오늘따라 이렇게 어지러워서 그런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자꾸. 자, 그때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요 순간 둘의 상대 속도 차이인 여기가 2m/s가 차이가 나야 돼요. 항상 2m/s가 차이가 나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고 A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이었고 B도 당연한 거고요. 여기가 2가 차이라니까 여기가 얼마? 7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은 좀 있다가 니은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A의 속력은 7m/s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인데 A 걸로 구하나 B 걸로 구하나 상관없으니까 두 점 잡으세요. 확실한 점 두 점, 여기랑 여기. 여기서 말하는 두 점은요, 좌표점이 정확한 두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격, X축 간격과 Y축 간격이 확실한 두 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초 후에 터널을 들어가서 2초라는 간격을 알고 있고 좌표점은 얼마인지 몰라요 나도. 그 다음에 높이가 2니까는 아 얘는 1m/s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수능 문제에서는 가끔 단위 갖고는 그렇게 시비 털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가끔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단위 갖고 낼 수 있으니까 단위가 초 단위고 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는 미터/s인지. 나 같으면 단위 갖고 시비 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단위를 안 주는 거지. 그래서 특정 단위를 주고 답은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더럽고 치사하지 않을까요? 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시험 문제 내고 귀가 무지 가려우면 시험 문제 진짜 잘 낸 거거든요. 괜찮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자 제가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에 밑밥을 하나도 안 껴요. 그리고 낚시에다가 그냥 엉성하게 낚시 바늘만 한 10개 매달아요. 한 20개 정도 매단다고 칠까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물속에다 낚싯대를 툭 던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퉁퉁퉁 흔들다가 툭 들었을 때 와 바늘 하나하나마다 그냥 대어가 하나씩 물려있을 때 그 기분. 이야 이거는요 마치 문제를 냈을 때 전교생이 다 틀렸을 때 그 기분이에요. 정말 문제 잘 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A가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 터널의 길이는 몰라요. A가 이쯤에서 빠져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요만큼 가서 A가 빠져나온 거죠. 그걸 정확히 2초 뒤로 밀면은요 누구 거하고 넓이가 똑같아지냐면 B 거랑 넓이가 똑같아져요. 합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2m 뒤로 밀면 똑같으니까 터널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A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B는 2초 후에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다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문제라는 것들은요, 다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얘가 무슨 뜻으로 왜 냈을까라는 고민을 자꾸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맘 같아서는 2개 더 하고 싶고 싶은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졸도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70번 하고요. 74번 문제가 있는데 74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으라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게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70번은 잘 틀리거든요. 70번을 먼저 할게요. 74번은 잠깐 쉬었다 하고 하죠. 자, 70번. 7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그래프까지도 잘 그려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을 잘 못 잡아요. 그 이유는 그림에다가 이동한 길이를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표시를 안 해요. 왜 안 해? 라고 물어보니까 귀찮아서요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요거 귀찮아서 표시를 안 하면은요 내신으로 따지면 등급이 내려가고요. 수능으로 따지면 합격자 명단에 있던 이름이 사라지고 불합격자 명단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자 명단이 아니라 학원 명단에 올라가요. 와우, 괜찮죠? 그러니까 꼭 해요. 한 번쯤 거 봐요. 에휴, 아직까지 뭐 2학년 학생은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그거 뭐 남의 얘기 같고 고3도 뭐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고 고3들한테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너 그럼 재수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막 눈물 흘리려고 그래 막 그때부터는요. 자, 70번 보죠. 자, 70번은요 쟤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수평면 위에 물체가 2개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대요. 자, 그런데 A하고 B가 처음에 무슨 상태예요? 둘 다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시작해서 둘 다 동시에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얘는 P점, 얘는 Q점인데 얘가 R점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A나 B나 둘 다 제로점이 있어요. 속도가 둘 다 0이에요. 처음 봤을 때. 그럼 위치가 다른 거지 속도는 둘 다 0이에요. 정지라 그랬으니까 둘이 시작했을 때 둘 다 시작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가속도 크기도 같으니까 냅다 직선이 똑같아요. 그런데 B는요. 요만큼만 가서 등속이 된대요.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B는 등속이 돼요. 그때 B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4m/s예요. A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등속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A는요, 좀 더 가요. 여기서 등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6이래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상태예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 상황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 묻는 게 없죠. 묻는 거는 보기에만 있을 거니까 보기에서 묻습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줬냐면 여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라는 거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5m 준 걸로 보니까 화살표 보세요. 흰색 화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넓이에요. 요게 B 거고요. 요 넓이가 요 화살표 길이고요. 요 노란색 화살표는요. 여기까지가 노란색 화살표예요. 요만큼이. 그럼 둘 사이에 요 길이 차이가 5m니까 여기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5m, 여기가 5m예요. 자, 그럼 여기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t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4, 6, 그러니까 4 더하기 6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얼마면 돼요?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벌써 10이니까 5니까 t가 1초네요. t가 1초고요. 그럼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의 2가 되니까 여기가 2m/s 제곱이네요. 그럼 여기가 2m/s 제곱이 유지되려면 여기 4차이니까 여기는 얼마? 2초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기억. 가속도는 2m/s 제곱이 맞아요. 자, 니은 B가 Q에서 R까지, B가 Q에서 R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B가 Q에서 R까지 간 건 여기예요. B가 Q에서 R까지 간 건 여기예요. 요 넓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요 넓이에요. 그거 몇 초 걸린 거죠? 2초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이걸 많이 놓쳐요. 잘 해놓고 놓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그려놓고 놓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자기가 맞았다고 확신이 들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1초가 아니라 2초예요.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하는 건 여기 어디서 충돌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디서 충돌한다면 얘는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가니까 결국은 그래도 5m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B가 간 거 이만큼에다가 A가 간 거 이만큼이니까 둘의 거리 차이 5m는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돼야 돼요. 요 넓이가 5m가 나와야 돼요. 요 넓이가. 자, 그런데 이때도 이거 계산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5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2초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 3초. 그 다음에 여기에 3초 빼니까 여기가 2초.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높이가 4에서 6이니까 2.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5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5가 딱 맞죠? 그럼 5초예요. 부딪힌 게. 여러분들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연립방정식 푸는데 실제 수능이면 이거 시간 별로 없잖아요. 언제 다 해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요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74번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74번은 저랑 금방 할게요. 이따가. 그리고 흰 파트에서 조금 까다로운 거 몇 개만 좀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종료할게요. 그리고 제가 수능 특강 이따 드린 거는 이따가 1시간 동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죠.